방송을 시작하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고 좀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암기법도 같이 좀 소개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구과학이란 파트예요. 우리 중3과학에 화학, 물리, 생명, 지구과학 4개가 골고루 들어있는데 두 번째 파트인 지구과학의 시작이고 지구과학 파트에서 첫 번째 우리 지구에 있는 대기권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날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기권. 자, 기권이라는 말은 앞에 대자가 생략된 거라서 다른 말로 대기권이라고 돼요. 대기권이 기권과 같은 말입니다. 자, 지구입니다. 딱 봐도 지구죠. 지구죠.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쯤 돼요. 6,400km쯤. 이거 뭐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이 있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이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편입니다. 이 공기층의 두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문제입니다. 약간 비율적으로 비슷하게 그려요. 비율적으로 비슷하게. 찍는 문제긴 한데. 힌트.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 대기권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늘 땡! 이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아. 하늘이 한자로 뭐죠? 정답 1000km. 대박이죠. 이미 우리 조상들은 하늘이 1000km인 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정한 거 아닐까? 아니겠죠. 있지만 우연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죠? 하늘이 1000km다. 대기권이 1000km에 해당한다라는 걸 좀 먼저 기억을 하면 돼. 1000km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야. 그 1000km를 대기권이라고 불러주고 여기에 공기가 잔뜩 모여 있는데 자, 공기가 모여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공기가 대부분 어디 모여 있냐면 지표면 근처에 공기가 많이 모여 있어. 지표면 근처에 공기가 많이 모여있고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공기가 희박하게 거의 없는 편인데 다 포함해서 1000km인 거야. 문제! 왜 공기들이 지표면 부근에 거의 다 모여있을까요? 중력 때문에. 우리 중력이란 거 알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잖아. 중력이 세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 공기 분자들을 다 끌어들여서 지표면 부근으로 끌어들여서 지표면 부근에만 공기가 많고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산소 마스크 같은 거 쓰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나요? 산소 마스크 같은 거 쓰고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책에는 그런 게 없네요.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왜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올라가는 사람들, 등반하는 사람들, 그게 왜 그걸 쓰냐면은 높은 산에는 공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소 마스크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우리 대기권의 높이가 엄청나게 높다. 저 위로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추워지기도 하지만 공기도 매우 희박해져. 그러니까 되게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대기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자, 대기에 있는 요 공기. 여기 있는 공기들은 이걸 공기라고 부르죠. 공기는 누가 제일 많을까? 우리 알고 있어요.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건 질소라고 하는 공기가 무려 78%나 공기 중에 존재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우리 교실에도 제일 많은 기체가 뭐냐 그러면 질소 기체가 제일 많아. 두 번째로 많은 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거. 산소 기체. 산소 기체가 21%를 차지합니다. 질소하고 산소만 더해도 몇 프로야? 무려 99%예요. 대부분 질소와 산소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0. 몇몇 %, 그래서 이게 아르곤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르곤이 0.03%인가? 0.93%네요. 0.93% 이렇게 해서 거의 나머지 1% 중에서도 아르곤이 대부분 차지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기체가 이산화탄소 등등
이산화탄소 같은 염기체들이 등등등 나머지 기체를 차지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건 질소하고 산소가 제일 많아라는 정도로만 우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산소죠. 산소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산소들은 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표면 부근에 모여있고 높이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해진다. 공기가 부족해진다라는 정도까지 하면 기권에 대한 내용은 소개가 끝난 겁니다. 괜찮아? 안 괜찮아. 힘이 엄청 세요. 별명이 헐크예요. 뻥인 거 알죠? 네, 헐크. 자, 기권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그 기권을 나눠볼 거야. 기권을 나눠볼 거야. 이제 층상 구조로 딱딱딱 잘라볼 건데, 기권의 층상 구조. 층이란 말이 뭐냐면 1층, 2층, 3층, 4층처럼 층층층 나눌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봐봐. 이게 높은 저 위가 1000km. 1000km가 저 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아래서부터 이렇게 잘라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X축은 온도를 좀 많이 그린다. 온도. Y축은 높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0km부터 높이 올라감에 따라서 층상 구조가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 기억할 숫자가 11, 50, 80, 11, 50, 80, 11km, 50km, 80km, 11, 50, 80 여기가 층이 나눠지는 구간이야. 그러면 웃긴 게 여기가 11km, 여기가 50km, 여기가 80km. 그럼 80 이상은 1층, 2층, 3층, 4층이 되는데 80 이상은 다 한 층이야. 80km부터 몇 킬로미터까지? 1000km까지. 그러니까 이 1000을 일정하게 나눈 게 아니라 맨 아래만 촘촘하게 나눠져 있고 나머지는 다 맨 마지막 4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굉장히 많은 층이 다 맨 마지막 4층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층의 이름은 이거 전체가 대기권이죠. 기권인데 다른 말로 대기권인데 대기권의 1층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다 쓸게요. 대류권. 2층의 이름은 성층권입니다. 성층권. 3층의 이름은 중간권이에요. 중간권. 4층의 이름은 열권입니다. 열권. 이렇게 불러줍니다.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층의 이름도 좀 암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빅뱅 알아요? 빅뱅? 그룹. 빅뱅. 빅뱅에서 제일 인기 없는 멤버. 대성이 알아요? 대성이? 알아요? 몰라요? 트로트 부르는 애들 대박이 몰라요? 트로트 부르는 대성이가 있는데 빅뱅 멤버입니다. 뭐 탑, 지드래곤 얘네들은 되게 유명한데 빅뱅의 대성이 멤버예요. 근데 약간 좀 덜 떨어진 캐릭터로 나와요. 약간 모자란 캐릭터로 나옵니다. 지금 대성이 몰라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대성이란 친구가 있는데 그 대성이란 친구는 빅뱅에 들어가고 싶은데 좀 이렇게 떨어지니까 모자라니까 공부를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대성이가 빅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한 10권 정도의 책을 읽고 들어갑니다. 나와 있어요. 대성 중간 10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무튼 대성 중간 10권. 대성이가 중간에 10권의 책을 읽었다.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좀 암기하는 법을 소개한 겁니다. 쌤이 제시하는 암기법들은 그냥 참고만 해요. 참고만 합니다. 참고해서 도움이 되면은 내가 외울 때 도움이 되면은 참고해서 잘 외우면 되고요. 아니면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면 딱딱딱 외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왜 이런 이름들을 갖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잠깐 소개를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상상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태양. 태양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야. 태양은 어디를 뜨겁게 달구냐면은 이 지표면을 뜨겁게 달굽니다. 지표면이 뜨겁게 달궈지니까 지표면의 온도가 가장 뜨겁게 막 올라가요. 그래서 지표면에서 온도가 제일 뜨겁습니다. 지표면이 온도가 제일 뜨거워. 온도가 가장 높은 게 여기야.
지표면 온도가 높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늘 높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요. 왜냐면은 지표면이 제일 뜨거우니까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지표면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온도가 쭉 떨어지는 이러한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어우 추워 이러는 거예요.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높은 산은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쭉 떨어져요. 정상 쭉.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온도가 쭉 떨어지는 게 원래 정상이죠. 근데 성층권에서 다시 온도가 올라간다. 신기하게. 왜 온도가 올라가냐면 성층권에만 이상한 층이 하나 있어요. 성층권에 이렇게 생긴 층이 하나 있어요. 이런 층이 있었죠. 이 층이 있습니다. 이 층의 이름이 바로 자외선을,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층이야. 자외선 흡수하는 층의 이름이 뭐죠? 오존층입니다. 그럼 이제 오존층. 오존층이 존재하는 게 성층권에 존재를 해요. 방금 말했지만 뭘 흡수한다고요?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뭐가 존재한다? 오존층이라는 층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외선이라는 건 태양에서 오는 어떤 에너지거든? 에너지를 흡수하는 층이니까 오존층이 자외선을 잔뜩 흡수한 걸 상상해봐. 엄청 뜨거워져요. 오존층 자체가 엄청 뜨거워져. 그래서 원래 온도가 쭉 떨어져야 정상인데 오존층 때문에 얘가 뜨거우니까 다시 온도가 쭉 상승합니다. 쭉 상승하게 돼요. 상승합니다. 그래서 근데 50km를 넘어가면 오존층에서도 거리가 너무 멀어지고 지표면으로부터도 거리가 너무 멀어지니까 다시 온도가 떨어져요. 다시 온도가 떨어져서 쭉 엄청나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온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80을 넘어가면, 80km 넘어가면은 태양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다시 온도가 쭉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을 나눈 기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1층은 온도가 떨어지는 층, 2층은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층, 3층은 다시 떨어지는 층, 4층은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잖아. 온도 변화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시험 문제입니다. 퀘스천. 야, 우리 대기권의 층상 구조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야, 층상 구조가 왜 나타나니? 라고 물어봅니다. 밑줄 볼게요. 층상 구조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나있죠? 구분 기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이게 답입니다. 층상 구조 왜 나타나지? 아, 그것은요. 높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기준으로 층상 구조를 나눠 놓은 거예요. 높이라는 키워드와 기온의 변화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말을 만들어주면은 서술형 문제를 잘 쓸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온이 변화되는 층을 땅땅땅땅 나눠 놓아서 층상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자, 높이에 따른 층상 구조,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가 층상 구조를 만들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다가 여기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중간권이 온도가 가장 많이 떨어진 거 보여요? 가장 많이 떨어져. 지표면과 오존층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가장 온도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요 녀석의 특징은, 중간권의 첫 번째 특징은 기온이 가장 낮다라는 어떤 특징도 가지게 됩니다. 연장시켜서 이 부분을 써볼게요. 각각의 특징들을 좀 써볼게요. 칸에다가 써볼게요. 기온이 가장 낮은 층이 중간권의 특징이 됩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자, 대류권의 특징은요. 대류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대류권의 특징이다. 대류가 뭐냐? 뜨거운 건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오고 이게 대류라는 현상이거든요. 생각해봐. 지표면에 공기가 있다고 상상해봐. 뜨겁겠죠? 왜냐면 지표면이 뜨거우니까 지표면 바로 위에 있는 공기도 같이 뜨거워요.
그래서 지표면 바로 위에 있는 공기가 엄청 뜨거운 공기야. 나 되게 뜨거워. 뜨거운 공기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높이 있는 공기는 춥죠. 차갑잖아. 높이 있는 저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되려고 해요? 높이 차가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는 내가 내려갈래. 그럴 거 아니야.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고 이게 반복됩니다. 이거를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층, 그래서 이름이 대류권이야. 아래 공기가 뜨겁고요. 위에 공기가 차가우면 무조건 대류가 일어나게 되겠죠. 대류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층, 대류권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완전 신기한 건 뜨거운 공기나 어떤 공기든 공기가 올라가면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져요. 공기가 올라가면서 구름이 형성됩니다. 그렇다 어떤 공기가 상승하고 있다 그럼 구름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름 만들어지니까 비도 내려. 구름 만들어지고 비 내리는 현상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기상현상.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기상현상이 벌어지는 층도 이 대류권의 특징이에요. 근데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뭐가 풍부해야 하냐면 당연히 물방울, 기체 상태 물방울, 수증기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다시 여기 봐봐. 공기가 어디에 많이 몰려있다고? 지표면 부근에. 다시 말해서 여기 대류권에 가장 많은 공기가 모여있을 거 아니야. 수증기는 기체죠. 수증기라는 기체가 물방울이니까 굉장히 좀 무거운 편이야. 질소보다 훨씬 무겁거든요. 물방울, 질소가 7, 24. 이제 물방울이라는 녀석은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다 아래쪽에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 그래서 대류권 정도에만 수증기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상현상도 어디만 나타난다? 대류권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대류권은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대류권에 살고 있죠. 우린 대류권에 살고 있고 성층권까지 많이 못 올라가. 11km면 상상해볼게요. 11km면 어느 정도냐면 11km. 11km면 미터로 환산하면은 11000m. 11,000m거든. 11,000m. 11,000m면 이거를 아파트 한 층의 높이를 2m라고 본다면 몇 층이야? 250, 땡땡. 5,500층. 맞나요? 아파트 5,500층 높이라고요. 상상이 돼요? 아파트 5,500층. 그런 아파트가 없죠? 아무튼 엄청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현실감이 있죠. 아파트 5,500층 정도 높이가 11km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맞죠? 이제 현실감이 좀 있네요. 엄청 높네요. 우리는 그래서 대류권 이상에 살 수는 없죠. 그죠? 대류권 이상. 성층권에 살고 있어요. 너 집이 어디야? 성층권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난 10번 사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거 없다는 거고. 자, 근데 이제 그럼 성층권의 특징을 좀 볼게요. 성층권은 뭐가 존재한다? 오존층이 존재한다. 그래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다까지 정리했잖아요. 여기 봐봐. 아래에 있는 공기가 차가워요. 온도가 낮아.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저 위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뜨거워요. 얘가 뜨공이고요. 얘가 차공이란 말이야. 뜨거운 공기가 내려오나요? 안 내려와. 차가운 공기 올라갈 수 있나요? 안 올라가. 멈춰 있습니다. 공기가 대류를 안 해. 공기가 대류하지 않는 층이 성층권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굉장히 안정적인 공기층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성층권이에요. 대류가 일어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겁니다. 불안정한 대기층을 갖고 있는 건데 얘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한 대기층을 가져. 그래서 사람들 완전 똑똑해요. 우리 비행기를 이제 보낼 건데 대류권도 날아가면은 막 대류할 때 막 흔들릴 거 아니야. 야, 더 올려. 어디까지 올라가? 11km를 뚫고 올라갑니다. 어디야? 성층권을 날아가는 거야. 비행기 타면은 처음에는 막 떨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히 가잖아요. 그게 성층권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는 곳이 성층권이에요. 근데 비행기가 굳이 오존층까지 뚫고 올라가서 이 위를 날 필요가 있나요?
안 돼요. 그러면은 자외선을 받을 거 아니야? 안 좋아. 그래서 딱 오존층 아래, 여기 11부터 오존층인 요 사이 있죠? 요 사이를 날아가는 게 비행기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렇겠구나. 되게 안정적이라서 비행기가 날아가기에는 충분한 공기가 있어. 하지만 그게 안정적인 공기라서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는 거야. 또 다시 착륙할 때 또 막 흔들리죠. 대륙권을 뚫고 내려와야 되니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돼요. 안정적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대류도 안 일어나고 기상현상도 일어나지 않겠지. 비행기 타봤죠?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보면은 아래쪽에 막 구름들 잔뜩 보이죠? 위에는 구름이 없어요. 없어. 왜냐면 여기서 내려다보면은 어디에만 구름이 있다? 여기 대륙권에만 구름이 있으니까 다 아래쪽에만 구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혹시 내 눈앞에도 있던데요? 무슨 말이야? 아직 대륙권을 뚫고 올라가는 중인 거야. 완전히 올라갔다면 구름은 다 아래쪽에 보여야 하는 거야. 사진 찍잖아. 우와, 지금 구름이야! 싶잖아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아래쪽에 대륙권에 있는 구름들이 쫙 보이는 겁니다. 내가 성층권에 올라갔다는 증거죠. 자, 세 번째 층은 중간권인데 중간권도 대류가 일어난다? 볼래? 아래쪽 공기가 온도가 높아요. 그죠? 이쪽이잖아.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지. 그래서 위에 공기가 차갑고 아래쪽 공기는 상대적으로 뜨겁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공기 올라가려고 하고요. 내려오려고 합니다. 뭐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납니다. 대류가 일어나요. 불안정합니다. 그럼 여기도 그러면 비 내리고 눈 내릴까? 구름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져. 아까 말했지만 높은 곳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구름도 안 만들어지고 기상현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연결된 겁니다. 기상현상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공기만 좀 불안정한 공기가 돌고 있는 층이에요. 여기도 어쨌든 공기가 있긴 있잖아. 여기서 일어나는 특징은 딱 한 가지.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다? 유성. 유성이 관측되는 곳이 바로 이 중간권이에요. 유성이 뭐죠? 우주에 떠있던 어떤 천체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서 막 들어오는 게 유성이거든. 유성. 흐를 유자, 별성자. 별이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유성이라 부르는데 다른 말로는 별똥별이라고도 불러요. 별똥별. 우주에 있던 어떤 천체가 지구 대기권에 딱 진입해서 그 공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공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면서 타는 겁니다. 막 타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생각해봐. 내가 밖에 있는 천체야. 지구 대기권에 딱 진입해서 10권을 만나서 먼저 10권의 공기가 거의 없어요. 여기는 공기가 희박합니다. 공기가 거의 없으니까 나 입장에서, 이 유성 입장에서 거기서 10권에서는 탈 수 있나요? 10권에서는 저항을 받나요? 저항을 잘 안 받기 때문에 10권이 뻥 통과하는 거야. 통과하고 어디쯤 지날 때 저항을 받는다? 바로 저 중간권. 중간권을 지날 때쯤부터 저항을 막 받으니까 거기서 막 확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유성이 관찰되는 거야. 얘기죠. 그래서 유성이 관측되는 곳이 바로 중간권이다. 유성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 유성 또는 별똥별을 발견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소원 빌어요. 해봤나요? 안 해봤죠. 나도 안 해봤는데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내가 별똥별, 유성이야. 내 몸이 어떻게 되고 있죠? 불타는 중이야. 불타는 중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소원 빌어. 들어줄 거니? 어쩌라고!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어쩌라고! 그래서 나는 소원을 빌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보라. 상대방을 배려해야지. 소원을 빌고 앉아있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유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별똥별. 자, 10건. 마지막 10건입니다. 10건은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 중력도 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중력이 매우 약해. 그래서 완전 신기하게 여기에 우주정거장이 떠있다. 우주정거장 알죠? 우주에 떠있는 거, 우주인들 살고 있는 곳 있잖아. 우주인은 외계인이 아니야. 우주로 날려보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 이소연인가? 그 사람도 가서 막 옛날에 방송하고 그랬잖아요. 우주 정거장이 우주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한 600km, 700km 상공에 떠 있습니다. 우리 지구 대기권에 떠 있어요. 그래도 거기가 거의 중력이 없는 곳이거든. 그래서 무중력 상태처럼 보이는 거야. 10건의 우주정거장이 있다. 우리가 우주라고 믿고 있던 우주정거장은 실제는 우주가 아니었다. 우리 대기권 어딘가에 떠있는 거야. 10건 어딘가에 떠있는 거야, 사실. 그래서 거기도 거의 우주와 흡사한 환경이라는 거지. 공기가 거의 없다라는 걸 착안해서 중력도 거의 없고 공기도 거의 없으니까 그냥 거의 우주와 같은 환경을 거의 갖고 있습니다. 우주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야.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이게 바로 낮과 밤에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좀 이따 배울 온실효과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달을 떠올려. 달에는 공기가 있냐? 없어요. 달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 달에 착륙해서 낮을 맞았다. 낮이 되었다. 태양빛이 나를 쫙 쪼이잖아. 엄청 뜨거워요. 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온도가 2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밤이 되었어. 밤이 되면은 또 공기가 없는 경우에는 밤이 되면은 또 영하 200도로 떨어져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400도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이 못 사는 거야.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어서 못 사는 것도 있지만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커. 그래서 못 사는 거야. 그럼 공기가 있다는 건 뭐야? 공기가 움직이는 현상이 바람이죠. 바람이 불면서 이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주는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공기체입니다. 근데 여기는 공기가 거의 없다며 온도를 맞춰주는 기능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마치 달과 같은 환경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인공위성. 우주정거장과 인공위성 모두 여기 포함입니다. 인공위성의 궤도,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 있는 곳이 여기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정리되어 있는 게 오로라가 나타난다. 오로라. 여기는 유성이 관측되는 곳이고 10권에서는 오로라가 관측이 됩니다. 오로라. 자, 오로라라는 녀석은 설명을 좀 하자면 여기 좀 지우고 설명해볼까? 오로라. 오늘 필기가 잘 되네요. 열심히 들어줘가지고. 이게 태양이에요. 안녕 태양. 선. 태양이 엄청 뜨겁잖아. 태양의 에너지가 너무 많고 뜨겁기 때문에 태양 근처에 있는 어떤 물질들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우리 원자의 구조를 잠깐 볼까? 원자라는 녀석은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로 구성된 거 혹시 알아요? 원자란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로 구성되어 있거든. 근데 얘한테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가하면은 이 전자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확 도망갑니다. 전자가 에너지 받아서 확 멀어져 버립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분리가 돼. 뭐가 많으면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 다 이런 상태로 와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플러스 따로, 마이너스 따로 이렇게 날아와요. 원자 상태가 아니라 매우 불안정한 에너지가 엄청 많은 상태로 지구로 날아온단 말이야.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에서 날아오는 이 바람. 이걸 태양풍이라고 해요. 태양풍. 태양에서 실제 바람 부는 게 아니라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이 에너지만 날아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빛과 열만 날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막 날아온단 말이야. 이거 우리 사람한테 직접 맞으면 어떻게 될까? 별로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에너지가 너무 많은 불안정한 물질이어서. 다행히 지구에서 얘를 걸러주는데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인 거 알아요? 자석. 그래서 우리가 북극, 남극이라는 극이 있잖아. 우리 나침반을 딱 보면 우르르 돌아가가지고 북극으로 가르쳐. 빨간색이 북극 가리키잖아요. 빨간색이 N극이거든. 나침반의 N극이 잘 들어.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잖아.
그래서 북극은 S극이라는 자석의 극을 갖고 있는 거야. 나침반의 이 빨간색 N극은 S극 쪽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극은 자석의 극으로 따지면 S극이 있다는 얘기야. 반대로 남극은 자석의 극으로 따지면 N극이 있는 겁니다. 쌤 지금 말하면 자석의 극이야. 근데 북극을 영어 단어로 뭐라 그래요? North라고 하죠. North. 얘는 남극은 South라고 하죠. South.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것 뿐이야. North라서 N극이 아니라 North는 지명의 이름이고 실제 자석의 극으로 따지면 S극이라는 극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얘기를 해주고요. 자, 중요한 건 우리 자석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봐. 거기다 철가루를 쫙 뿌려. 어떻게 돼요? 골고루 붙나요? 양극에 더 많이 달라붙죠. 자석이 양쪽 끝에 되게 많이 달라붙는 이유가 뭐냐면 자석은 양쪽 끝에가 가장 힘이 세. 마찬가지야. 지구도 S극, N극이 가장 힘이 셉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서 날아오다가 봐봐, 이게 플러스 입자들이야. 막 날아오다가 지구에 어디로 쏠린다? S극 쪽으로, N극 쪽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이 나쁜 입자들이 NS 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야. 다행히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위도 30도 요쯤에 이렇게 존재하죠. 우리나라는 잘 안 와. 땡큐죠. 우리나라 쪽으로는 잘 안 와요. 양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난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열권을 만나면 열권도 공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그 공기랑 만나면서 빠직 방전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방전 현상이라는 건 뭐 이렇게 우리가 전기가 방전이라는 현상이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건데 약간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전기와 전기가 만나면서 빠직빠직 이렇게 타는 현상, 그 현상을 방전 현상이라 그래요. 이 전기를 뜬 입자가 공기랑 부딪히면서 방전 현상을 공기 중에서 하늘에서 방전 현상을 쫙 일으키는 것이 그 아름다운 오로라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로라는 현상 일반적으로 어디서 관측돼야 돼? 북극과 남극에서 관측이 되는 거야. 근데 오로라가 심해지면 약간 고위도 좀 아래 내려오기도 합니다. 저 캐나다나 어디야 좀 북반구 지역, 저 높은 곳, 위도가 높은 곳으로 가면은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 아니면 적도나 우리나라에서는 관측이 불가능하죠. 높은 곳에 여기 고위도 지역으로 놀러 가면은 아름다운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로라가 왜 생기는지도 오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권에서 오로라는 열권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했네요. 안 한 게 없네요. 여기까지가 48쪽의 기권의 층상 구조라는 부분이고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문제를 풀게요. 뭐냐면 이거. 얘를 좀 놔두고 여기를 지울게요. 오늘 강의는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똑같은 그림인데 자, 태양이 떠 있어요. 만약에 지구에 이 오존층이라는 게 없다고 가정해라. 오존층 때문에 온도가 한번 올라가잖아. 오존층이 없다면 온도가 올라갈 이유가 있냐? 없어. 그래서 이게 약간 창의력 문제나 영재원 시험 이런 좀 물어보는 건데 지구에 오존층이 없을 때의 층상 구조를 그려봐라. 어떻게 되겠어? 태양 때문에 지표면 뜨거워지니까 얘가 온도가 제일 높아. 온도 올라갈수록 지표면에서 멀어지니까 온도가 쭉쭉쭉 떨어지겠죠. 중간에 온도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 계속 떨어져. 떨어지다가 열권에 도착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층이 몇 층으로만 구분이 돼? 딱 2층으로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존층 때문에 4개 층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책의 맨 마지막 48쪽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야.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는 2개 층으로만 구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오존층이 층을 2개를 더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상한 용어가 있는데 중간권 계면, 성층권 계면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여기 봐봐.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 온도가 변하는 층이 있죠. 온도가 갑자기 확 변할까? 원래 실제로는 온도가 떨어지다가 천천히 온도가 유지되다가 이렇게 올라가. 라운드져서. 이만큼 온도가 좀 유지되는 층이 있죠. 여기를 이제 대륙권과 성층권 중간에 껴있다 해서 이거를 대륙권 계면.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이라서 이름이 대륙권 계면이라고 불러줍니다. 마찬가지로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는 여기 요 층이죠. 요 층, 요 가운데 중간층. 성층권의 경계면이라서 성층권 계면 불러주는 겁니다. 여기는 중간권 계면이겠죠. 용어적으로 요 사이사이 여기를 얘를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이라고 불러주는 경계면이라서 계면이라고 불러주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49쪽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소프닝이 너무 좋은데요?